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다시 할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의 정치검찰의 작태를 우회적으로 비꼰 겁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역대급 어이없는 소환 통보로 기록될 정치검찰의 생쇼는 이렇게 모든 이에게 웃음거리로 기억될 듯합니다.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의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도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방안을 동원해 위법시행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히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될 것이고 또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전 지지율 반등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검찰 소환이라는 마지막 지지율 반등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도 치졸한 정적 제거하기, 정치보복이라는 전국민적 분노와 비판 속에 논란만 만들어냈는데요. 반등은커녕 오히려 더 떡락만 예고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27%에 머물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등 노력을 했지만 추석 전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주와 같은 27%를 기록했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63%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의 20% 지지율 박스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모레도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 7월 마지막 주 이후 6주째 20%에 머물고 있는데요. 7월 4주차 28% 조사에서 30% 선이 붕괴한 후 8월 첫째 주에 24% 최저점을 찍고 이후 25%, 28%, 27%, 또 27%로 소폭 반등했지만 30%대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를 웃돌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추석 전 마지막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도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힘당 지지층 58%와 보수층 52%, 70대 이상 51%에서 높았는데요.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16%, 30대 13%, 40대 15%로 젊은층 지지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8%, 인천 경기 25% 등 수도권에서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주 39%보다 4%포인트 높은 43%로 결집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도 대구 창원을 방문한 효과일 뿐인 거죠.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기록했는데요. 양당은 지난 7월 말부터 30%대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국힘당이 35%, 민주당 36%로 민주당이 앞질렀지만 한 주 만에 다시 국힘당이 뒤집은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장남의 부정입학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당의 66명의 국회의원은 경찰이나 검찰 출석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을 자백했고 주가 조작 5명이 구속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검찰 출석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허위 경력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검찰의 부당한 처사입니다. 소환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정기국회 첫날에 그리고 추석 직전에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할 사항도 아닙니다. 서면 조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경기 공인지구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습니다. 9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의 수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해 영수회담을 요청하자마자 윤 정권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선의로 내민 손을 비틀고 꺾은 것입니다. 추락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 내 추악한 권력 다툼을 가리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정치 보복하며 망신 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자당 대표도 무리하게 제거한 것처럼 정권 연장의 제일 걸림돌이 될 야당 대표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적에 대한 제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정치를 포기한 정권의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